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아니, 벌써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월이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상하게도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날씨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연애 문화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한국의 연애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썸이라는 건데요. 이 썸이라고 하는 건 영어 something의 줄임말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약간의 호감이 있고 자주 연락하거나 데이트하는 사람을 썸 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매일 연락도 하고 종종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자주 먹고 있는데 아직 사귀자고 하지 않았다면 나랑 상대방이 함께 썸을 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나랑 썸을 타고 있는 남자는 썸남이라고 표현하고 나와 썸을 타는 여자는 썸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썸남, 썸녀 이런 말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즉 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썸을 타는 동안에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썸이 너무 길어지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나랑 연락도 잘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 썸은 기간도 적당해야 해요. 하지만 이 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도 있고 저 사람도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상대방에게는 나는 그냥 지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서 좋은 행동을 해주었던 것인데 상대방은 그냥 모두한테나 할 수 있는 호의였다면 이렇게 서로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상대방을 썸남이나 썸녀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했다가 차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표현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 전에 이 썸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학생분들이시라면 같은 학교 내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너무나 내 취향이어서 가까워지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에 이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연령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누군가를 만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소개팅입니다. 사실 이 소개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개팅은 소개받는 미팅의 줄임말이에요.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거나 회사 선배가 좋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개팅 어플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소개팅 앱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호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만약 내가 탁구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탁구 동호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취미로 와인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와인 미팅 등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톡 이외에도 페이스북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연락할 때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SNS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연인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될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데이트를 할 때 일단 맛있는 걸 먹으러 합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번씩 먹으러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밥이나 회 같은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에는 초밥집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양식집에 가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쁜 카페를 자주 다녔어요. SNS에 나오는 예쁜 카페에 가서 같이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카페에서 데이트를 할 때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때가 제가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던 때였기 때문에 같이 카페에 가서 남편은 책을 읽고 저는 일본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데이트 종류 중 하나는 바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에는 맛있는 간식도 함께 즐길 수가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나 오징어, 햄버거나 핫도그 이런 간식들도 즐길 수 있어서 영화관 데이트도 참 좋습니다. 저는 특히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영화관 데이트에 가면 꼭 팝콘까지 주문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일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극장이라는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 극장은 말 그대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걸 말하는데요. 자동차 극장에 가면 아주 큰 전광판이 있어서 그곳에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차 안에서도 영화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치킨이나 피자처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평소에 연극을 많이 보러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연극을 자주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같이 전시회를 간다거나 놀이공원에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의 커플들은 되게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자주 하는 것, 자주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조금 어렵다면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해서 연락을 자주 합니다.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커플 아이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커플 티셔츠를 맞춘다거나 커플 운동화, 커플 휴대폰 케이스, 커플 배경화면 등등 뭔가 커플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더욱 선물하는 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연애 문화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일입니다. 사귀기 시작한 날,
썸을 탄 기간이 아니라 사귀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부터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2주년 등등을 챙기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일 선물, 200일 선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요즘에는 1000일이 되더라도 1000일, 1100일, 1200일 등등 기념일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 기념일에도 진심입니다. 보통 100일 정도 되었을 때는 간단하게 귀여운 케이크 그리고 편지 정도는 꼭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념일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페페로데이들도 빠지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고 화이트데이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사탕을 선물해요. 이런 날들도 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연애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제 친구는 연락을 가끔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매일 보는 연애보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는 연애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걸 말해요. 저도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했을 때에는 같이 데이트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특정 금액만큼을 모아서 그 돈으로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그 사람과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올리고 같이 인생 네컷처럼 사진을 찍었을 때도 올리고 여행을 갔을 때에도 올리고 특별한 날에도 올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올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어떤 커플들은 조용하게 연애하는 분위기를 더욱 선호한다고 합니다. 연애를 공개하기보다는 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커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꼭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나를 성장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만난 연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애는 가볍게 해보고 결혼은 진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썸부터 데이트하는 장소, 기념일, 요즘에 바뀐 한국의 연애 문화까지 자세히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연애를 할 때 무엇을 하는지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도 한국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팟캐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